요거만 끝나면 안 할 거냐 뭐 이런 그 묻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요번에 이 연주회만 끝나면 연습을 멈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는 나는 이거를 해도 1년 동안은 계속 해볼 거야,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난 연습해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그룹은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즐기면서 할 거야,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일 열심히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연습이 잘 되고 훌륭하게 그 연주 활동을 하는 데서 아주 풍족하게 이렇게 잘 된 선생님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끝나고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남은 세월이 30년, 40년 남았어.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SNS 열심히 하고 글 열심히 쓰면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SNS 날개를 달았는데 거기에 글까지 잘 쓰면 100살까지 무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면 꼭 그 얘기를 해. 첫 번째, 말을 잘해라. 시니어가 돼서 말을 잘해라. 그 다음에 글을 잘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잘해야 돼요? SNS 잘해라. 그죠? 그러면 말하기, 글쓰기, SNS 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데 또래의 여자분들과 이야기를 잘해라. 그러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현적으로 살아가지고 보통 얘기를 다 잘하셔. 근데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우리끼리 아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잘하시면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출발하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글을 다 써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책을 내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야? 작가인데다가 이제 저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자들이면은 이게 공동으로 낸 거지만 공동으로 못 낸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죠? 네.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드릴게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라. 그거 메시지를 이제 시작으로 오늘 지금서부터 이제 강행군을 이제 하겠습니다. 속으로 좀 이제 성질이 나거나 욕을 하고 싶으면 그냥 속으로 하셔도 돼요. 네. 예.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박성민 선생님이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선 그 오늘 강의할 목차 있죠? 그거 얘기할게요. 네,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까지만 제가 동영상을 찍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계. 그 개인적인 주문이십니까? 네. 예. 이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댓글을 동영상을 달아놨어요?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미국에서는 요즘에 완페퍼가 유행한대요. 한 장으로다가 모든 거를 압축하는 게 유행한데요. 그래서 저도 미국 좀 따라가 보려고 완페퍼를 했습니다. 와 대박. 대박! 그래서 여기 이제 완페퍼를 딱 했는데 여기에 모든 요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보태야 돼.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첫째 목적은 2015년 12월 9일 3시 시청 태평월 출판 기념회를 목표로 한다. 요거를 한 줄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시작. 2015년 12월 9일 3시 시청 태평월 출판 기념회를 목표로 한다. 네, 다음 이제 시판은 아니고 이거 우리의 결과물을 내봄으로써 자신감을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는다. 지금 현재 황현정 쌤이 얘기했듯이 31명이 250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편집 총괄은 제가 하고요. 조편성 그룹 코칭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편하신 날짜에 지금 31명이니까 5명 내지 6명씩 각자의 그 날짜를 이따 정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찬 선생님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요번에 이제 용산도서관에서 책을 내는데 아주 그냥 뭐 탁월하게 잘 모집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이제 급히 이제 모시고 와서 저 선생님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취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 원고를 취합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에 보내거나 하거나 여기랑 센터랑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 이게 일정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11월 25일 수요일까지 원고 최종 마감을 해요. 최종 마감을 하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하루에 갭이 있죠. 하루에 갭이 있는데 그거는 또 혹시 또 어디만 가면은 왜 그거 있잖아. 꼭 하루씩 늦어지고 버스 타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그 여유분을 감안해서 금요일 날 인쇄업체에 우리의 원고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 표지 선정을 하면 이제 거기서 한 2개 정도의 그 모델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8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도심권에 책이 도착합니다. 12월 9일 날 수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정식 작가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작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이제 책의 전면을 보면 이제 프롤로그가 들어가는데 그 프롤로그는 이제 저희가 상의해서 하현재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대표 중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 뭐 센터에서 쓸 것인지 그런 것도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축사 발간사는 이제 뭐 사무국장님이 쓰시든 센터장님이 쓰시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에필로그는 마치면서니까 우리 팀들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또 이제 다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연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윤문이라 해서 윤문은 뭐냐면 이 전체들을 여러분들이 다 취합을 해서 25일까지 내면 그때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글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일을 이제 다른 이주아 선생님하고 이경희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하냐면 원고 작성 시 유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면 글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자기의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 음악치료에. 그러면 금방 음악치료 들어가나? 그렇지는 않죠. 아 오늘 비가 왔는데 날씨가 어때요? 어제 식사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드럽게 들어가지. 나 오늘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어.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처음부터 오자마자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잖아요.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 사무국장을 만나자마자 내 얘기부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친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인사를 좀 하시고 부드럽게 기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목적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그러는 거야. 아차 싶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처음에 좀 부드러우면서 상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연결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1번 처음 시작할 때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만 다 알고 있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막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런 면을 좀 주의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몇 페이지를 할 것인가 여기 문제에서 되게 한 250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250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당할 분량은 되게 7페이지서부터 8페이지 정도 돼요. 사진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몇 장 정도 넣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많이 넣어야 3장에서 5장,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막 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이렇게 한번 돌려가 보면서 비슷한 사진이 있으면 서로 양보를 하거나 뭐를 해서 요거는 빼시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진은 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되게 뭐 막 이런 거 천장도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잘 하시니까 약간 트리밍을 좀 해주세요. 예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는 잘 아시죠? 트리밍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여기에 보면 뭐뭐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논문이나 레포트 쓸 때 글 늘리려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할 거는 평서체. 존칭어 있는 거 말고 평서체. 평서체 아시죠? 반말을 하라는 거죠. 반말. 쉽게 얘기하면 반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책을 많이 보면 90% 이상, 95% 이상이 다 반말을 쓰고 있어요. 평서체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서체를 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벌써 네 번째가 왔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주 엄청 많은 그 책의 분량을 요 한 장, 원페이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 라든지. 여러분들은 작가인데 예를 들어서 설득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죠. 단정한 것을 쓰세요. 뭐뭐를 할 것이다. 나는 오늘
이모작에 갈 것이가 아니라 이모작에 간다. 이렇게 단정형으로 전부 바꾸셔야 돼요. 네. 요거 두 개 엄청 중요한 거예요. 평서체로 한다, 단정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쓴다. 예를 들면 이제 작가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찾아올 때 나는 우리 집 너무 잘 알아. 오른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서 몇 번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척척하면 누구 갖고도 가. 왜냐면 맨날 다니던 데니까. 그쵸? 맨날 다니던 데니까 누구 갖고도 가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 선생님이 글을 접하거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자세히 찾아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죠. 구체적으로 그거를 작가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쓴다. 내가 내 집 찾아오듯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처음 오는 사람이 내 집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반전을 했다거나, 예를 들면 나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 나 이렇게 해서 전환점 됐어. 여기에 왔다.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무슨 말로 해서 뭐 개고생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뭣도 하고 막 이래서 이러한 결과를 거침으로 해서 오늘날에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글들을 보면 뭐뭐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럴 것이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가인데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 말로 말하면 그 뭐야? 일본 말로 말하면 시로도고 우리나라 말로 초보야, 그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초보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나 사실은 초보지만 프로야. 나 SNS 잘하고 글도 이렇게 잘 써갖고 너희들의 귀감이 될 수 있어. 자신감 이걸 갖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원고를 보면 자신감들이 없어. 그냥 쓰려니까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거를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CP 본다 그러고 또 이제 조금 그거 말하면 우습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초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론 뭐 그거를 막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 책을 쓸 때는 뭐예요? 이게 문서잖아,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내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냥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냥 밥 해먹고 둘이 뭐 알콩달콩 살아도 돼.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 책을 내고 막 그래도 난 이렇게 이름도 올라가고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대충 오가면서 그냥 들락날락 사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해하셨죠? 우리 미라 선생님이 내가 말하는 게 웃어 죽겠대. 아니 이제 좀 쉽게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냐면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쉽게 쓰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 쉽게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 아시죠? 증권 하시는 분.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글을 쓸 때는 그분은 증권의 전문가지만 뭐라고 얘기해? 여동생한테 말할 때처럼 글을 써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동생한테 말하고 그럴 때 어렵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첫째, 사람들이 왜 이제 백지만 보면 공포를 느끼고 왜 힘들어하고 그런지 아세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내 쓴 글을 좀 과시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글이 깜깜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편하게 쉽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70 몇 세 먹으신 분의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글을 쓰는데 뭐를 좀 쓰라는 나 못 써. 내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써.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그냥 복지사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왔어. 뭐 나 못해. 계속 막 부정적인 것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 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분을 제가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분이시잖아요. 옛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그랬어요. 근데 뭐 잘하시죠? 그랬더니 나 잘하는 거 없어. 그래서 계속 막 때를 쓰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김치는 잘 담글 거 아니야. 김치도 못 담궈.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집에를 저쪽으로 이제 가려고 딱 했더니 그때 내 뒷꼬치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 그런데 고추장은 잘 담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추장 한번 담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때 마침 조금 나이가 약간 좀 어리신 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여기 어르신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고추장을 담그는 일에 참석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마침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럼 우리 부녀회 바자회 할 때 고추장을 만들어서 이 할머니가 주축으로 돼가지고 고추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주제를 하나 딱 던져줬어요. 제가 뭐라고 던져줬냐면 그 어르신한테 나는 고추장 선생이다. 이게 나의 주제야. 제목이자 주제야. 그러면 첫 줄이 벌써 마련됐죠. 그죠? 나는 고추장 선생이다. 그러면 어르신은 여기 앉으셔가지고 고춧가루 몇 바가지 넣어, 소금 몇 바가지 넣어, 메주가루 얼마 넣어, 물을 얼마큼을 넣어. 그리고 여기 입으로만 하시라고 그랬어. 입으로만 하시고 그 키워드를 적으라고 그랬어. 그런 다음에 옆에서 누구 엄마는 누구가 뭐를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고추장 담그는 뭐 저어라, 부어라, 뭐 어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고추장을 이제 하는데 그 할머니의 특징 뭐냐면 양파를 갈아 넣더라고. 거기다가 와. 양파를 갈아 넣고 그 이제 소주를 좀 넣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지 않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비법으로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그 부녀회에서 히트를 쳤어. 그래서 다 팔았어. 이 할머니가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신이 났지. 왜냐면 자기가 이전까지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복지관 같은 데 오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구탱이 앉아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고추장 선생이 된 거야. 근데 고추장이 날개조침지 팔렸어요. 신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그 글을 갖다가 제목도 나는 고추장 선생이다야. 나는 고추장 선생이다. 나는 고추장 선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녀회에서 뭐를 했는데 어디 바자회에 나가서 고추장을 팔았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할머니가 신이 나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대로 이제 개발 세발이지 정말. 맞춤법도 틀리죠.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이렇게 말해요. 맞춤법 필요 없다. 맞춤법은 이 컴퓨터가 다 맞춰줘. 그죠? 아시죠 여러분? 한 번에 때리면 다 맞춰줘. 그러니까 그걸 쓰다가 말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와서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뭐가 틀렸다 할지라도 글을 쓸 때는 앞에서부터 쭉 빼서 나가요.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위에 꽃이 실 뽑듯이 그렇게 쭉 나가요. 그런 다음에 나 이제 조금 머리도 그렇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이야기를 많이 뽑아낸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주제가 있는 거 쓰라 그랬죠? 주제가 있는 거 쓰면서 우리 뽑아냈다. 그리고 딱 덮으세요. 일단 덮고 좀 쉬었다가 뭐 설거지도 좀 하시고 뭐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와서 그때 뭐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도 괜찮아요. 그때 이렇게 열어보고 그때도 수정하시면 퍼즐 맞추듯이 이게 맞춰져요. 일단 키워드나 주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맞추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추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따라서 성실히 해주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냐면은 뭐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죠? 나는 누구? 작가다. 그죠? 여기서 작가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정말 잘 인정했어. 잘 인정했어. 그죠? 우리 신났어. 이제 잘 쓰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쳤나? 5번까지 했죠. 우리 집 찾아올 때까지. 우리 집 찾아올 때 자기가 자기 집 누구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정리. 비슷한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들은 다 이렇게 빼시고 트림을 또 이렇게 조금 이거 막 천장 나오고 옆에 막 쓸데없는 거 나온 것들은 그 부분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잘 잘라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사진을 여기에서 이제 한번 돌려가면서 보겠지만 비슷한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갖고 내가 낼 거야. 그러니까 좀 뭐 강유수 선생님이 양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된 거를 이제 제거를 좀 해주세요. 다 양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18가지 질문에서 선생님들의 그 원고를 보면 Q&A가 있어요. 그쵸? Q&A가 있고, Q를 갖다가도 다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살려? A만 살면 돼요. 그렇지만, 원고에는 뭐 그냥 두셔도 좋고,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나의 인생의 사진 중에서 한 10장쯤을 이렇게 모아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SNS에 대한 이것도 여러분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글을 쓰거나 할 때 굉장히 좋겠죠.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서전 쓰기를 할 때 한 살부터 예를 들면 82살이다 그러면은 1세부터 82세까지 그 한 살부터 82세까지 뭐를 했는지를 쫙 적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력서처럼. 그리고 거기 키워드를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글 소재가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글이나 다른 사건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거기다 이렇게 갖다가 뭐만 하면 돼? 삽입만 해놓으면 되죠. 그럼 나에 대한 뭐가 서 있어? 기둥이 쫙 서 있죠. 그죠? 나에 대한 기둥이 서 있어. 그럼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과 나에 대한 뿌리를 알고 나에 대한 뿌리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